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평에서 세 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평군은 오는 6월까지 군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군공항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가 적정량보다 1,400여 대 많은데도 택시 세 차를 바꾸는 선진화 사업을 한다며 광주시가 140억 원의 세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법으로 정한 3선 이후 다시 이사장을 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련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43주년 5.18 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가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한평군이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6월까지 군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군공항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군이 세 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열고 군공항 유치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한평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각각 개진합니다. 교통 인프라는 15분 내에 비행기, 열차,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지역이 된다면 한평의 미래는 굉장히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가 많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향서 안 내실 건가요? 네, 반대가 많으면 의향서 안 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처음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익 한평 군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빨리 결론을 내리자며 공론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찬성한 부분들은 찬성한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반대하신 분들도 반대한 나름대로 명분 논리가 판가름이 나는 상황에 우리 한평군은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겠습니다. 광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최종 발표인 것만이 아니고 광주시가 보관으로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한평 국민들께서 옳은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평군은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석 달 뒤인 6월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 측 사이에 치열한 민심 얻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로 해서 이제 그 의향서를 낼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론화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봅니다. 한평군이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영광군과 무안군 등 다른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전남 북부 지역까지도 이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없는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약한 비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mm 안팎입니다. 건조함이 해소되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랜 불황에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시민들에게 택시 요금 인상 소식은 반가울 리 없습니다. 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텐데요. 취재해봤더니 광주시는 그간 택시 신차를 구입하는데 140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시작됐는지 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 광주역 앞,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코로나 여파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대안수단이 등장하면서 택시 이용객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비단 그 이유 때문일까? 국토부가 산정한 광주 지역 택시 적정 공급 대수는 6,000대, 하지만 면허 대수는 8,200여 대에 달합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1,400대의 택시가 더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택시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대수를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른바 선진화 사업. 하계 유대외 개체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법인 택시가 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대당 300만 원을 2012년부터 지급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세금은 법인 택시의 113억 원, 개인 택시의 28억 원 등 140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 2천여 대의 개인 택시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피해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광주처럼 신차 택시 구입에 혈세를 쏟아붓는 지자체는 전무합니다. 인천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혜택도 150만 원에 그칩니다. 택시가 이제 준 대중교통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 편의는 찾아볼 수 없는 택시 선진화 사업. 누구를 위한 혈세 지원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는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보다 택시 숫자를 유지하는 데 세금을 써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유례가 없는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었는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한편 법인 택시조합 측이 광주 MBC 취재진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과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새 차를 살 때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선진화 사업은 다른 지역엔 없는 광주만의 사업이었습니다.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돈을 주는 게 맞는지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이 사업은 지난해 또 다른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인 택시조합에 보조금을 준 광주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3년간 단 한 번의 점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서류 같은 거 받아놓고 대충 덮어놨다가 돈 줄 거 그냥 대충 보내주고. 점검이 없다 보니 사업은 엉망이었습니다. 법인 택시조합은 각 회사가 보조금을 써서 택시를 바꿨다면 있어야 할 증빙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광주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가 없다며 3년 동안 보조금 4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쓰인 돈은 확인된 것만 3억 6천여만 원. 문제는 나머지 수십억 원은 서류가 없으니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의혹은 있지만 증거 서류를 이제 없애버려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부적절한 보조금 사업을 적발해 놓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점검을 안 한 공무원 10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법인 택시조합 이사장 등 3명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지만 총 책임자인 이사장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실수라 해명하고 이사장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셨습니까? 그 부분에는? 몰랐죠. 전혀.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던 이사장은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 취재진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합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든 봉투를 취재진에게 전달하려 한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보도 씁니다. 지장 없어. 내가 공사도 이렇게 한 사람이고 나 조금 좀 도와준다고 좀 봐주시오. 좋은 것 좀 나오게 해주시오. 현재 법인 택시조합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농수축협 조합장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법으로 정한 3선 이후 또다시 이사장을 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리를 양보해주면 다음에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삼선 연임을 하던 전 이사장 강모 씨가 지난 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자는 53살 김성채 후보와 92살 김모 후보. 그런데 최근 강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4선을 하기 위해 92살 김모 후보를 대리로 내세우고 다른 후보에겐 사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강 전 이사장이 대리 후보를 거쳐 이사장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사장을 내차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그때 이사장을 하고 사퇴를 쓰고 또 나가하는 걸로 그때 이사들 중에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퇴를 쓴 거야.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강모 씨처럼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당선되는 방식을 반복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연임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가 안 오면 그러면 자네를 나가 책임지고 물려줄 거니까 이번에 그냥 자네가 양보를 해서. 우리 금고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사여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92세라는 정말 저희들이 모셔야 할 어르신을 어떤 꼭두각시처럼 내놓으셔가지고. 한편 논란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은 강 전 이사장과 김모 후보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월 단체가 전두환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후손들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우원 씨에 따르면 비자금이 회사 지분과 비상장 주식, 고급 부동산 등의 형태로 후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추징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43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구호와 함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일제의 면죄부를 내주고 여당 수뇌부가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행사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대립하고 있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어제 행사위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장애인단체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에게 휠체어 탑승객이 이용 가능한 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광주시에 대해서도 시외버스 편의 증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지난 2018년 재판이 열린 이후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기 위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재분리 수순에 들어간 광주 전남 연구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정치적 셈법에 휘말리느라 그동안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 통합과 분리, 재통합을 반복해온 광주 전남 연구원. 통합 이후 전남 특화 연구 실적은 크게 줄었고
특히 농업 해양수산 분야의 폭이 가장 컸습니다. 구성원들도 본래 소속돼 있던 기관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내부 갈등도 여전한 상황. 전라남도도 통합 운영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농업, 해양수산 등 저희도의 특화 분야 감소가 두드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재분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연구원 분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분리를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항의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소재한 나주를 중심으로 분리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반대 측은 지금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주의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저는 또다시 이렇게 분리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연구원으로서 기능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리를 찬성하는 측은 다시 분리한 대구 경북 연구원 사례를 들며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두 지역의 정책 개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연구를 피하는 등 통합 운영에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과 요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의 연구를 하는데 두 개의 기관이 통합되는 게 맞는 건가? 하나가 맞는 건가? 상식적으로 하나가 맞는 거 아닌가요? 자기 동네 거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광주시에서도 같은 시간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 지역 모두 뒤늦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 전라남도는 연구원 분리가 확정되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독립연구원으로 재개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매실농가의 판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광양시가 보육시설과 학교에 매년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실을 설탕에 절여 만든 매실청입니다. 매실 수확이 시작되는 매년 5월부터 넉 달가량 광양시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0여 곳에 1리터짜리 2만 400병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급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부담입니다. 매실청 원액과 생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학생들이 마실 음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컵 사용량이 많다 보니 설거지거리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름철에 학생들을 위해 얼음까지 직접 만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랭컵에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세척해가지고 열탕해가지고 소독해야 되고 저희들 일이 그만큼 또 많이 생겼잖아요. 매실 음료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면 급식 노동자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지만 매실청 공급업체 13곳 가운데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다면 그 매실 음료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광양시는 매실청 공급업체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거나 개별업체의 생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원에서는 최근 광주시의 건축물 층수 규제 해제와 도시경관을 주제로 집중 토론을 벌입니다. 층수 제한 해제로 랜드마크가 될 멋진 건축물이 생길 거란 기대가 있는 반면 난개발을 부추겨 지금보다 더 심각한 아파트 도시로 전락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사오는 오후 2시 광주 MBC TV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방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며 삼성 측에 전남에 투자해 줄 것을, 정부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를 광주 전남에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백 실현이 가능한 전남이 미래 첨단 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삼성이 지역 균형 발전 60조 원 투자 계획에 반드시 전남을 추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여수에 닿는 전라선 SRT를 이르면 여름 성수기부터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라선 SRT를 추석 연휴 전에 투입하고 여름 성수기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김회재 국회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하고 있어 수도권 동남부와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 가능해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광주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박미정 의원이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장려금 지급과 참여율 향상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화순 군립요양병원이 전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 전문 병동과 의료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고 전국적으로 11곳이 치매 전문 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은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미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전남 북부 지역까지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화기를 사용하실 때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구름의 양은 점차 많아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약한 비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강수량 1mm 안팎입니다.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2도 예상되고요. 장흥의 낮 기온은 14도 보이겠습니다. 보성의 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